오늘 세나 쌤과 함께 공부할 아주 재미있는 단어는 바로 손님입니다. 우리 집이나 가게에 방문하는 고맙고 귀중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에요. 손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대접받는 행복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오늘 손님에 얽힌 아주 즐겁고 유쾌한 에피소드를 잔뜩 이야기할게요. 보통 한국에서는 식당이나 상점에 가면 직원이 크게 환영해 줍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반갑게 인사하며 우리를 손님이라 불러줍니다. 대접받는 느낌이 아주 팍팍 들어서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해요. 이렇게 일상에서 환대해주는 단어이니 정말 친숙하고 고마운 말이죠. 집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정말 바빠지기 마련이에요. 엄마는 평소에 절대 하지 않던 대청소를 갑자기 시작하시곤 하죠. 집안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내느라 허리가 다 아플 지경입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대청소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또한 가게나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주인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손님은 왕이다 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한 존재니까요. 대접을 아주 잘 해주는 가게에 가면 마음껏 카드를 긁게 됩니다.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단어의 쓰임을 더 자세히 알아봐요. 실제로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아주 갑작스러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평화로운 주말 아침이라 저는 아주 늦게까지 단잠에 빠져 있었지요. 그런데 거실 너머로 초인종 소리가 아주 시끄럽고 요란하게 울렸어요. 잠결에 도대체 누구인가 싶어서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도 비비지 못한 채 엉금엉금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리는 둥지처럼 사방으로 뻗쳐 있고 낡은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거울을 살짝 보았는데 정말 못생겨서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랐네요. 누구를 환영할 수 있는 얼굴 상태가 전혀 아니었으니 큰일이었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문을 살짝 열었더니 익숙한 실루엣이 보여요. 알고 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낸 단짝 친구였답니다. 양손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달콤하고 고소한 단팥빵이 가득했죠.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지만 빵을 보니 도저히 미워할 수 없었네요.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일단 친구를 거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친구는 제 엉망진창인 몰골을 보더니 배를 잡고 뒹굴며 깔깔 웃었어요. 저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곧장 욕실로 쏜살같이 도망을 쳤답니다. 손님을 앞에 두고 허겁지겁 고양이 세수를 하며 정신을 가다듬었죠. 세수를 다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친구가 거실을 노려보고 있었죠. 전날 밤에 혼자 먹다 남겨둔 과자 껍데기가 소파 밑에 굴러다녔거든요. 친구는 이런 지저분한 손님 맞이가 어디 있냐며 잔소리를 늘어놓더군요. 저는 우리 집은 친환경 인테리어가 컨셉이라며 당당하게 우겨댔지요. 그래도 멀리서 온 귀한 친구에게 시원한 차를 한 잔 주려 했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주방으로 가서 예쁜 유리 주전자를 애타게 찾았죠. 앞불싸 싱크대 가득 어제 먹은 그릇들이 태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손님 때문에 저의 더러운 사생활이 다 털렸네요. 싱크대를 뒤져 겨우 먼지 없는 깨끗한 머그잔을 하나 발견했지요. 미지근한 보리차를 가득 채워서 친구 앞에 살포시 놓아주었습니다. 친구는 눈살을 찌푸리며 이 물이 진짜 안전한 것인지 의심을 하더군요. 저는 제 눈빛에 가득 담긴 지극한 사랑의 묘약이라며 너스레를 떨었죠. 수다를 좀 떨다 보니 어느새 배가 꼬르륵하며 요동을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요리 솜씨를 마음껏 발휘해서 정성껏 밥을 지어주기로 마음먹었죠. 급하게 냉장고를 열어보니 오래된 신김치와 계란 3개가 전부였네요. 귀한 손님을 위해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볶음밥을 결심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휙 두르고 신김치와 밥을 열심히 볶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하고 알싸한 김치볶음 냄새가 거실 가득 기분 좋게 차올랐죠. 친구도 냄새가 정말 향긋하다며 이번에는 제법 크게 기대를 하더군요. 어깨가 무척 으쓱해져서 불꽃 튀는 화려한 요리쇼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쁜 접시에 계란 프라이까지 올려 드디어 특급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즐겁게 마주 앉아 숟가락을 바쁘게 들고 덤볐어요. 그런데 한 입 먹은 친구의 얼굴이 오묘하고 기괴하게 변해갔습니다. 너무 시큼하고 짜서 도무지 삼킬 수 없는 끔찍한 맛이 났거든요. 결국 소중한 첫 끼인 김치볶음밥은 쓰레기통으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배고픈 손님을 굶길 수 없었기에 저는 스마트폰을 얼른 꺼내 들었죠. 한국의 자랑인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답니다. 매콤한 떡볶이와 바삭한 모둠 튀김을 급하게 서둘러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배달 기사님이 힘차고 밝은 목소리로 벨을 누르셨습니다. 이분도 오늘 우리 집에 맛있는 구원의 음식을 전해준 손님이지요. 상자를 건네받는 제 얼굴에 아주 만개한 한박 웃음이 활짝 피었습니다. 배고픔을 한 방에 날려줄 천사가 방문한 것처럼 정말 기뻤답니다. 테이블에 빨간 떡볶이를 세팅하고 마침내 행복한 식사를 했습니다. 친구와 떡볶이를 허겁지겁 먹으며 그동안 못한 얘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어제 만난 것처럼 편하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손님 덕분에 주말이 생동감 넘치게 바뀌었지요. 그런데 한참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을 때 또 벨이 울렸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리며 친구를 쳐다보았죠.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현관문 렌즈를 살그머니 들여다보았네요. 깜짝 놀랍게도 집주인 아주머니가 인자하게 웃으며 서 계셨습니다. 급하게 점검할 가스 배관이 있어 잠시 들르셨다고 말씀하셨죠. 차마 안방으로 모시지 못하고 어색하게 거실에서 안절부절 못했네요. 아주머니는 널브러진 떡볶이 박스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저는 얼굴이 너무 뜨거워져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소중한 집주인 아주머니 또한 귀한 손님이 분명합니다. 저는 아껴둔 향긋한 유자차를 정성스레 타서 잔에 담아드렸어요. 아주머니는 한 모금 마시더니 향이 아주 좋다며 행복해하셨지요. 따뜻한 음료 한 잔이 어색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사르르 녹였네요. 용건을 마친 아주머니는 건강히 잘 지내라며 밖으로 나가셨어요. 드디어 문이 닫히고 둘은 거실 소파에 영혼이 나간 채 쓰러졌죠. 손님 2명을 연달아 맞이하니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시끌벅적하니 정말 살아있는 느낌이 들더군요. 우리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더러워진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고맙게도 친구는 팔을 크게 걷어붙이며 저를 다정하게 도왔어요. 힘을 합쳐서 쓸고 닦다 보니 금세 새집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지요. 손님 맞이 덕분에 드디어 밀려있던 집안 대청소를 완수했습니다. 온종일 어두컴컴한 집안에만 있으니 몸이 조금 답답해졌어요. 이번에는 야외로 나가서 우리가 대접을 받는 손님이 되자고 했죠. 돈을 쓰며 황제 같은 대접을 누릴 생각을 하니 신이 났습니다. 근처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분위기 좋은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니 향긋한 원두 냄새가 코를 기분 좋게 해요. 세련된 단장을 마친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하며 크게 반겨줍니다. 손님 대접을 제대로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한껏 들뜨기 시작했죠. 우리는 고풍스러운 테이블 하나를 잡아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치즈케이크와 차가운 커피를 함께 시켰죠. 돈을 지불한 정당한 손님으로서 우아하게 여유를 부려보았습니다. 은은하고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니 한 주 동안의 스트레스가 풀려요. 이런 사소한 낭만이야말로 현대인들의 진정한 쉼터가 아닐까요? 하지만 달콤한 평화는 그리 길게 유지되지 못하고 깨졌습니다. 저희 뒤쪽 자리에 엄청 시끄러운 단체 손님들이 들어왔거든요. 공공장소임을 완전히 잊은 듯 우렁차게 고함을 치며 웃어댔죠. 가끔 상식 없는 손님들을 만나면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기 마련이죠. 진정한 교양 있는 손님이 되려면 타인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해요. 즐거운 대화도 좋지만 목소리 톤을 조금만 낮추면 참 좋을 텐데요. 서로 배려하는 예절이야말로 아주 건강한 사회의 밑바탕이 됩니다. 제 친구도 그들의 횡포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 쉬었죠. 우리는 참다 못해 짐을 챙겨서 푸른 공원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잔잔한 가을바람이 머리를 어루만져 주니 한결 살 것 같더군요. 대자연 속에서는 인간 모두가 똑같이 얹어 사는 소박한 손님입니다. 한적한 나무 벤치에 기대어 붉게 저무는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바람을 쐬던 친구가 문득 옛날 그리운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요. 우리 어릴 때는 명절마다 친척 손님들이 바글바글 모였습니다. 손님들이 올 때마다 평소엔 못 보던 과자들이 거실 가득 넘쳐났죠. 그래서 꼬마 시절의 저에게 손님 맞이는 최고의 행복이었답니다. 가장 신나는 순간은 손님들이 집을 나서며 용돈을 주실 때였죠. 바지 주머니에 슬그머니 지폐 몇 장을 꼬깃꼬깃 찔러 넣어 주십니다. 그 돈만 손에 쥐면 온 천하를 다 얻은 듯 기분이 짜릿했지요. 여러분도 어린 날에 이런 가슴 뛰는 황홀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돈을 덥석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버텨야 해요. 이것은 실제 거절이 아닌 하나의 정겨운 예의의식인 셈입니다. 그렇게 두세 번 힘껏 권하셨을 때 겨우 받아드는 게 미덕이죠. 친구는 그때 벌어지던 용돈 쟁탈전 모습을 몸짓으로 흉내냈죠.
주거니 받거니 하며 지갑 밀당을 펼치는 장면이 참 배꼽 잡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연기자가 되어 절제하는 척하느라 무척 고달팠어요. 다시 돌아봐도 참 웃기고 한국만의 정겨움이 넘치는 역사입니다. 언젠가는 바다 건너 미국에서 아주 친척 손님이 놀러 오셨어요. 외국에서 오신 아주 귀한 분이라 극진히 환대를 해드리고 싶었죠. 한국의 매서운 매운맛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붉은 닭발을 사드렸어요. 한 입 베어 문 친척은 비명을 지르며 찬물을 벌컥벌컥 드셨지요. 그는 연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도 맛이 참 훌륭하다며 외쳤어요. 빨갛게 뚱뚱 불어터진 도톰한 입술이 정말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에는 맵지 않고 입에 착 감기는 갈비를 대접해드렸지요. 다행히 아주 달콤하고 맛나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셔서 뿌듯했습니다. 우리는 사촌 손님을 에스코트하여 웅장한 고궁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경복궁에 가서 고운 빛깔을 품은 한복을 다 같이 입었지요. 한복의 자태에 반한 사촌은 자신이 진짜 조선의 왕이 된 양구로서요. 외국의 손님들에게 우리의 화려한 한복은 언제나 대만족이랍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기념품 상점에 들러 지인들에게 줄 선물을 골랐죠. 사촌은 수공예 부채와 형형색색 열쇠고리를 엄청 구매했답니다. 주인장께서도 이국 땅의 고마운 손님이라며 선물을 또 얹어주셨죠. 이런 풍성한 이웃 정이야말로 한국이 선사하는 특급 매력이에요. 길고 긴 여정이 끝나고 사촌이 떠나던 날 공항은 눈물바다였지요. 한국에서의 세심한 배려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라며 울었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보람이 있게 잘 가꿔준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죠. 타인에게 소중하고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일은 늘 가슴 벅찹니다. 이렇게 추억을 회상하다 보니 옛 풋풋했던 알바 시절도 생각나요. 용돈을 벌기 위해 크고 유명한 전통 한식당에서 일을 했었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셀 수도 없는 손님을 마주했지요. 그곳에서 정말 온갖 톡톡 튀는 성질의 군상들을 겪고 배웠답니다. 한 손님은 깍두기가 지나치게 짜다며 얼굴을 마구 찌푸렸습니다. 너무 쩔쩔맨 나머지 주방장 이모님까지 뛰어나와 연신 고개 숙였죠. 반대로 어떤 손님은 식사 후에 쌍엄지를 치켜 세우며 극찬해줬어요. 그런 따뜻한 덕담 하나가 힘든 알바생들에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잊지 못할 사건은 단정하게 양복을 차려입으신 신사분이었지요. 점자는 매너로 뚝배기를 드시다 그만 허벅지에 다 엎지르셨어요. 짙은 국물이 뽀얀 양복 바지를 순식간에 시커멓게 더럽히고 말았죠. 지체하지 않고 물티슈 뭉치와 보송한 마른 수건을 들고 뛰어갔어요. 그분은 버럭 화를 내지 않으시고 저의 빠른 대처를 칭찬하셨죠. 계산을 마치고 조용히 제 손바닥에 소중한 배춧잎 한 장을 줬어요. 예상치도 못한 근사한 선물을 받아서 날아갈 것처럼 신이 났지요. 친절함을 갖춘 손님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보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늘 착하고 예의 있는 손님들만 존재하진 않아요. 가장 괘씸한 부류는 음식만 배불리 먹고 도망가는 먹튀 부류지요. 가끔 전화를 아주 긴급하게 받는 척 은근슬쩍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영영 증발하여 결국 그 빚을 알바들이 감당해야 했었죠. 비양심적인 손님에게 사기를 당하고 나면 밤새 눈물이 흘렀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지니 속이 바짝 타들어가더군요. 그래도 세상에는 고약한 도둑보다 양심적인 이웃들이 가득해요. 상처에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일어서는 단단한 새나가 되었지요. 공원 벤치에서 오랜 친구와 수다의 꽃을 원 없이 피웠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사위가 어느새 은은한 노을빛으로 차올랐네요. 바쁘게 사느라 미처 품지 못한 옛 이야기를 실컷 나누었습니다. 목소리가 쉴 정도로 제잘거렸지만 피곤은 눈 녹듯 싹 사라졌죠. 이제 배에서 꼬르륵거리며 요란하게 밥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저녁에는 불판 위에 달콤한 돼지갈비를 아주 지글지글 구울 거예요. 이번 식당에 가서는 저희 둘이 품격 높은 손님이 되자 약속했죠. 얌전하게 입만 바쁘게 움직이며 멋지게 식사를 해낼 작정입니다. 친구 녀석은 벌써 구수한 갈비 냄새가 스치는 것 같다며 웃어요. 저도 단단히 챙겨온 두툼한 가죽 점퍼를 몸에 걸쳤습니다. 오늘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와준 기분 좋은 친구를 위한 턱이죠. 기분 좋게 카드를 시원스레 긁어주며 우정을 과시해보렵니다. 길을 걷다 보니 네온 사인 불빛들이 알록달록 아주 낭만적입니다.
친구와 팔짱을 꼭 끼고 즐겁게 유행가를 부르며 뚜벅 걸어갔죠. 시리도록 시원한 밤바람이 볼을 건드리며 상쾌함을 가져다줘요. 이렇게 든든한 동반자와 손잡고 걷는 길은 늘 찬란히 밝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인 전설적인 돼지갈비 가게의 문을 힘차게 열었죠. 숯불 위에서 익어가는 진한 연기가 사방을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인심 좋게 생기신 주인장 이모님이 활짝 웃으며 우리를 이끄셨죠. 기분 좋게 구석진 자리에 털썩 앉아 갈비 2인분을 크게 시켰어요. 달콤하고 노릇하게 잘 구운 갈비를 신선한 상추에 한 쌈 가득 싸요. 친구는 기쁨에 겨운 비명을 지르며 어깨춤을 신나게 추더군요. 지쳤던 영혼이 맛있는 꿀, 고기 한 점에 다시 든든히 살아납니다. 우리 둘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배부른 손님이 되었어요. 오늘 세나쌤과 함께 공부한 즐거운 한국어 시간도 끝이 났네요.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가슴 따뜻한 하루를 채워가시길 바라요. 오늘 배운 중요한 단어도 일상 대화에서 잊지 말고 꼭 써보세요. 그럼 우린 다음 기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다시 만나요. 안녕.